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 글자의 첫 번째 패턴 1, 2, 3을 배웠습니다.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6가지 구조가 있었죠. 오늘은 두 번째 패턴입니다. 해석 순서는 1, 3, 2가 됩니다. 이름에 담긴 숫자를 보시면 1, 3, 2 첫 글자를 먼저 읽고 해석하며 세 번째 글자를 두 번째 글자를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주어로 뒤 두 글자에서 목적어를 먼저 읽고 해석하는 패턴입니다. 자, 바로 예문을 보시죠. 여기다 제가 띄어쓰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주, 술, 목 구조라고 써 있는데 저랑 함께 천천히 가보시죠.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형님 할 때 형자입니다. 포는 안을 포자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제방변, 즉 손입니다. 손으로 감싸 안는다 해서 안을 포자입니다. 우리 흔히 포옹한다 할 때 포자죠. 끝에 글자는 손자, 손자입니다. 두 글자 해석 가능하시죠? 이제 두 자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 손 하면 손자를 안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안아요? 조, 포, 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석 순서가 이제 보이시죠?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안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형님은 이 부자는 지부자인데 지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승부차기 하듯이 게임이나 이런 데서 진다라는 뜻도 있고 등짐을 진다, 부담할 때 부자처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짊어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등에다 진다, 누구를? 동생을 진다. 즉 동생을 업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 순서는 형이 동생을 업는다. 이렇게 되네요. 자, 오늘 두 번째 해석 방법, 이 패턴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계시고, 형은 동생을 업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 다음 패턴 한번 살펴볼까요? 연못 지자고, 그 다음에 추자는 이제 뽑을 추자인데, 끝에 있는 글자는 연꽃 하자지요. 연꽃 하자예요. 그러면 지, 추, 하. 사실은 이 추자가 좀 애매하긴 한데, 솟아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옛날 문투라서 좀, 옛날 문투에다가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래 구절과 딱 맞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정, 정자는 뜰 정자지요. 뜰이라는 것은 정원 정자지요. 언자는 누울 언, 쓰러질 언 그런 뜻이에요. 소나무 송. 언송하면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언송하면 여기는 소나무가 누워있다. 여기 연꽃이 뽑아나오고 연꽃이 솟아오르고 소나무가 누워있다. 하나는 위로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됐네요. 근데 장소가 나와 있어. 앞에 보면은 연못에, 그래서 연못에는 연꽃이 솟아나오고
정원에는 소나무가 누워 있구나. 어떤 집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정원이 갖춰져 있고 연못이 있는 그런 멋진 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글자가 되면 성독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지금 여기 예시처럼 띄어 읽기를 제가 표기해 놨는데 이 띄어 읽어서 한번 보죠. 지추하 이렇게 읽죠. 지추하고 정언송이라 이렇게 띄어 읽어지죠. 그럼 해석도 될 거예요. 연못에는 연꽃이 솟아나오고 정원에는 소나무가 누워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빨리 읽어볼까요? 지추하고 정언송이라.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여기도 다 표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도 표기해놨는데, 조재림, 그죠? 어유호. 어려운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이거 울제자예요. 우는데 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 옆에 임금 제자가 있지요. 그러면 재림 우리말로 해석 어떻게 할까요? 숲이 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앞에 주어가 있을 때는 어디에서 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는 재림이니까 숲에서 운다 이렇게 맞네요. 반대로 임재라고 쓴다면 순서가 숲이 운다가 되는 거죠. 자, 세 글자 해석한 거예요. 새는 숲에서 울고 어유호. 유는 헤엄칠 유자니까 논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는 호수 호자예요. 보면은 이 호수에서 헤엄을 친다. 뭐가요? 물고기는 호수에서 헤엄을 친다. 자, 그러면 해석 순서를 다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얘가 1번이죠? 1. 새가 숲에서 운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똑같죠? 물고기는 호수에서 헤엄을 친다. 띄어읽기를 살려서 성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재림하고 이렇게 읽기만 하면 새는 숲에서 울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유호로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예문 보면 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비교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놈이 어떤 거예요? 같을여, 뭐뭐와 같다. 같을사, 뭐가 같다. 이런 뜻이네요. 이 글자는 벌레충 옆에 그 나무목이 들어가면 잎사귀 엽자처럼 되지요? 그것처럼 얘는 나비 접자예요. 접. 우리 호접무라는 말 혹시 아세요? 호랑나비가 춤을 추는 거. 호접무. 여무 해석할 수 있지. 두 글자니까. 얘가 먼저 해석하네요. 춤출 무자니까 춤추는 것 같다. 해석 가능하시죠? 나비는 춤을 추는 듯하고 홍사가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깨꼬리처럼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데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은 벌이 붕붕붕붕 하듯이 계속 연습하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봉사가라.
벌들은 노래를 하는 것 같다. 이제 두 구절을 묶어보면 뭐예요? 나비는 춤을 추는 듯하고 벌들은 노래를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뒤에 두 글자의 패턴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녀석이 주어가 되고. 패턴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패턴을 보시죠. 이거는 앞에 한번 보시죠. 순서를 지우고 일, 욕, 승, 월, 미, 락 이렇게 읽지요. 그래서 일은 해일자예요. 해. 우리 흔히 날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해일자입니다. 달월, 그죠? 해는 욕, 승. 여기 욕자는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승자는 오를 승자입니다. 두 글자 해서 가능하시죠? 욕승 어떻게 해요? 오르고자 한다. 일욕승 해는 떠오르고자 한다. 새벽녘이죠. 달, 월, 미, 락 두 글자 해석할 때 부정사가 오면 뒤에 글자를 먼저 해석한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특히 한문에서 미래를 부정하는 거 딱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아닐 미자 한 글자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락하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지지 않았다. 월미락이라 달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두 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욕승하고 월미락이라. 해는 오르고자 하고 달은 아직 지지 않았네. 이른 새벽에 되면 동쪽에는 해가 떠오르려고 하고 서쪽에는 달이 걸쳐 있는 모습. 참 운치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욕승, 미락, 얘를 부사 구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섯 번째 패턴을 보시면 봄춘, 가을추, 춘추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봄과 가을. 그 다음에 유무, 있다, 없다. 있고, 없고. 연앵, 제비와 꾀꼬리. 근데 문자는 이렇게 두자가 아니라 이렇게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연, 무앵. 이게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제비가 있다. 무앵, 꾀꼬리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봄에는 이렇게 되죠. 봄에는 제비가 있고 가을에는 꾀꼬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사항을 제가 써놨는데 제비는 삼진날, 즉 음력입니다. 음력 3월 3일날 와서 중량절, 즉 9월 9일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은 언제일까요? 봄은 음력으로 따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음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계절이 사라졌지만 동양에서는 1, 2, 3월이 음력으로 춘입니다. 춘. 그러면 여기 3월 3일날 오니까 늦봄에 와서 7, 8, 9가 가을이지요. 그 중에서 8월달 한복판이 한가위, 가위는 가을이죠. 그러니까 한복판에 있는 가을이다 해서 8월 15일을 한가위라고 하니까 9월 9일은 늦가을인 거죠. 그래서 늦봄에 왔다, 늦가을에 가는 것이 제비였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제 정리 부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패턴을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3, 2라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읽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읽기라고 돼 있지만 이제 해석 순서입니다. 실은 조, 포, 손.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계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 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독으로 읽어보죠. 네. 동그라미 거기 있는 게 있습니다. 예문이. 네. 조포손하고 형부제람 지추하고 정언송이람 조재림미요 어유호로담 첩여무요 봉사가로담 일육승하고 월미락이람 춘유연이요 추무행이람. 따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뒤 두 글자 뒤집어 읽으면 우리말이 됩니다. 조포손,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는다. 그래서 목적어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강의 세자 해석법 213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